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6월 4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하락세에서 약간 약세 흐름을 보였는데 막판으로 올라가면서 플러스권이 커지고 끝나는 상황이었고요. 고점 대비로는 약간씩 밀리는 흐름이 있었던 하루였습니다. 미국 시장이 월요일 날도 상승을 했는데 우리나라가 어제 휴장이 되면서 또 화요일 어젯밤 오늘 까지 이틀 연속 상승하면서 국내장은 이틀 상승분을 얼마나 반영하는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 시장의 상승은 얼마 전에 미국과 중국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졌다라는 트럼프 발언이 있었죠. 그 이후에 좀 더 완화된 상황이 펼쳐지고 있고 백악관의 캐롤라인 대변인이 이런 발언합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과 조만간 대화를 할 것이라는 설명을 했고요. 그로 인해서 이제 기술주들이 쫙 날랐죠. 그래서 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에서 그 반도체주, AI주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엔비디아가 2.8% 올라서 시총 1위를 차지하게 됐고요. 시총이 3조 4,457억 달러 정도가 됐다고 합니다. 브로드컴이 3.27% 올랐고요. 매그니피센트 7 종목에서 몇 종목은 또 혼조세로 하락하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어쨌든 미국 시장은 관세 문제가 주가를 빼고 그걸 해결하는 듯한 느낌을 주면 올라오고 이렇게 반복되고 있는 그런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관세에 대해서 약간 강도를 높이면 주가는 하락하고요. 또 거기에 대해서 뭔가 풀어주는 느낌이 있으면 올라오는 그런 현상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서 일단 주가가 오르는 쪽으로 해석을 하고 있는지 도이치방크 쪽에서는 S&P 500 지수의 목표치를 6150에서 6500까지 좀 올리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6.5% 상향 조정했는데요. 현재 S&P 500이 5970이잖아요. 여기 보시면 5970이에요. 그래서 요거보다도 상당히 높은 거죠. 6150보다도 6.5니까요. 한 10% 정도 목표치를 더 잡아놓은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 시장에서는 지표가 나왔는데요. 4월 9일 이직보고서가 나왔어요. 거기서 보시면 739만 건이 구인건수가 생겼는데 전월 720만 건보다 19만 건이 들었고요. 예상 710만 건보다도 29만 건이 들었습니다. 연준 의원들은 고용이 좀 부담스러울 거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었는데 고용에서 좀 괜찮아지는 그런 상황이 나오고 있는 게 아주 시장 특징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연준위원들은 계속해서 똑같은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스틴 골스비 시카고 연은총재 같은 경우는 관세 정책이 결국 스태그플레이션으로 몰아갈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연준 내에서도 스태그플레이션에 대응 지침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영역으로 갈 수 있어서 부담감이 크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리사쿠 연준 이사 같은 경우에도 물가 상승률이 둔화됐으나 인플레이션이 되살아날 수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정책이 연준과는 많이 다른 해석을 하고 있는데요. 트럼프를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관세가 완전히 적용이 되지 않았잖아요. 지금 협상 중이에요. 관세가 적용돼서 제품이 수입 제품이 10%의 관세만큼 10%의 물가가 오르면 결국 소비자들이 그걸 소비를 안 하거나 그 다음에 소비를 했을 때 그만큼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사실은 진짜로 생산 제품이 미국으로 그 관세가 들어가서 올라가는 관세로 들어가는지 이게 진짜 중요하거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지금 관세 협약 중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뉴스는 4일까지는 각국에서 최상위 좋은 제안을 해라 이런 식의 아까 뉴스 나오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어쨌든 트럼프의 관세 문제가 현실화되는 시점은 지난 말씀하셨지만 미국 기업들이 관세를 위해서 쌓아놓은 재고가 소진되는 시점. 일단 1차적으로 3개월 정도 재고 쌓아놓은 데는 벌써 소진이 됐을 거고요. 6개월 정도 시점이니까 6개월 한 8월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 이후에 한 3, 4개월의 흐름을 봐야 될 겁니다. 연준도 거기에 포인트를 좀 맞추고 있는데요. 얼마 전에 미국이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 등급을 강등했잖아요. 그래서 AA로 다 강등됐어요. 피치, 그러니까 영국에 있는 신용평가 피치, 그 다음에 S&P 500, S&P 죄송합니다. S&P,
그다음 무디스가 신호 강등을 해갖고 미국 등급이 AA인데요. 지금 그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가 떨어져서 큰 손들이 전부 어디로 가냐, 호주하고 싱가포르 트리플 A를 가지고 있는 호주 싱가포르 국채를 매입하기 시작했답니다. 이 시사하는 바가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트럼프가 지금 이렇게 당선돼가지고 임기 시작하면서 자기 정책을 위해서 막 해가 주가를 밀어내고 막 이런 상황 속에서 신용도 가라앉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큰 손들은 빠져나가기 시작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시점이 언제일 건가, 이게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빠진 주가가 너무 빠져서 올라오는 거에 이제 시장이 관전 포인트를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렇게 큰 손들은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죠. 신용등급이 내려간 부분에 대해서 또 관세적 불안감에 대한 부분, 그러니까 확인되길 때가는 다시 들어오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죠. 원래 큰 손들의 공통점이 그거거든요. 불확실성이 하나 생기면 눈치 보다가 빠져나가고, 불확실성이 해결되면 그때 들어오거든요. 약간 더 주더라도 그때 들어옵니다. 그래서 신뢰를 잃었다라는 어떤 부분이 큰 손들을 움직이기 시작한 미국의 모습, 뭐 이렇게 해석도 가능하고요. 7월 금리 동결 가능성은 74%. 그래서 연준은 일단 금리를 계속 동결적으로 가고 있는데, 저는 이제 10월달, 11월달 정도에 그때쯤 하반기 끝 하락 중에서 금리 인하를 하지 않을까. 문제는 그 당시 지표를 좀 보려고 하겠죠. 그 당시 지표가 정말 연준이 생각하는 정도로 가면은 금리를 시도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그 미국에서 셰일가스 업체들도 트럼프에 속았다 뭐 이런 얘기 하거든요. 왜냐면 유가가 계속 하락하고 있기 때문에. 유가가 하락하면 셰일가스는 부도가 나거든요. 근데 이제 그 유가 하락하게 되면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그거를 의도적으로 유도할 수도 있다,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나스닥과 다우의 차트를 좀 보시면요, 다우는 지난 월요일날 월봉이네요, 죄송합니다. 월요일날 이렇게 옆으로 갖다 붙였고 또 갖다 붙였죠. 그렇지만 이제 지난번 요 고점을 돌파하지 못했죠. 나스닥은 좀 달라요, 그렇죠? 나스닥은 조금 더 올라가는 흐름입니다. 이틀 연속으로 올랐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주도주로 또 자리매김하죠. 엔비디아가 쭉 오르면 이틀 하락했던 거를 다시 회복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그래서 2.8% 올랐고, 그 다음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지금 옆에서 기는 모습이죠. 테슬라가 정부 효율부 장관 일론 머스크가 한다는 것 때문에 올라갔다가 다 빠져버렸죠. 그러면서 이제 다시 복귀한다 그러니까 올라온 거거든요. 그래서 주 7일 24시간 뭐 신경 쓰겠다고 하는데, 어쨌든 테슬라가 상당한 힘을 주는지도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국은 테슬라와 이 엔비디아가 사실 분야별로 투톱이잖아요. 그리고 또 엔비디아는 시총 1위까지 또 돼버렸기 때문에 그들의 움직임을 계속 관찰해야 될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저께 우리나라 대선이 끝났습니다. 한 8% 9% 차이로 그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통령 당선됐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이전에 선거하는데 공약 중에서 여당이든 야당이든 코스피 3000시대를 얘기했고요. 특히 이재명 그 현재 대통령 6시 21분부로 진행이 됐죠. 대통령이 수행이 됐는데 5000포인트 얘기를 했어요. 5000포인트. 그 중에서 이제 시장에서 보는 건 상법 개정안을 주주 중심으로 강화하겠다, 뭐 이게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의무소각. 그러니까 이 의무소각이라는 건 자사주입니다. 그래서 뭐 오늘 뉴스 보니까 자사주 의무소각을, 그러니까 자사주를 많이 내는 기업들은 아예 그냥 스스로 상장 폐지를 생각하는 기업도 있다, 뭐 이런 뉴스도 있는데요. 자사주 소각, 의무 소각을 이 자사주 소각하면 주가는 뛸 수밖에 없죠. 근데 이제 의무 소각이라는 게 이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강압적인데, 상법 개정을 통해서 그걸 할 수도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이제 현실화된다면 주가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클 수 있죠. 그래서 오늘 일단 주가가 환호를 하는지를 봐야 됩니다. 근데 월요일날 미국 시장 상승할 때 야간 선물이 1%가 올랐어요. 4포인트. 1%가 올랐을 겁니다. 월요일날 제 기억으로 그렇거든요. 야간 선물이 월요일 밤에 1.1% 올랐어요. 근데 미국이 또 다시 올랐죠. 그러니까 오늘 급등으로 시작하는지를 봐야 되는데요. 만약에 정말 이 기대감이 크다면 오늘 엄청난 급등이 올 수도 있습니다. 특히 오늘 윗끌레 만기예요. 오늘 윗끌레 만기라서 오늘 그 하방 보던 윗끌레 만기 사람들은 진짜 위로 더 쳐가지고 본전을 채워야 되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만약 급등 출발하게 된다면 진짜 강한 장사가 올 수도 있다, 이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역으로 오히려 더 큰 장을 기대하기 위해서 누를 수도 있습니다. 그럼 뭐 아무도 알 수 없죠.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나라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적 불확성이 해결되는 부분, 그거에 포인트가 맞춰진 시장의 모습이다라는 얘기 제가 여러 번 했잖아요. 근데 그게 해결된 상태에서 시장을 이끌겠다라는 의지가 강했던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시장에 영향을 얼마나 미치는지 요게 관전 포인트. 오늘 만약에 정말 급등이 온다면 정말 빠른 시간에 3,000포인트 보는 건 시간도 일도 아닐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외국인도 진입이 됐고 기관도 진입이 됐고 개인도 외국에서 우리나라 들어오는 그런 자금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들이 현실성 있게 움직이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모습을 좀 확인해 봐야 된다. 오늘 만약에 정말로 뛰는지 아니면 나중에 갈 걸 대비해서 밀고서도 갈지 이건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제가 맞다 그런다면 월봉이 6월 달에는 아주 큰 게 나올 수 있다라는 얘기를 제가 뭐 지난번에 말씀드렸었는데 그 가능성을 한번 열어두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